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이제 물권법 총론에 관한 주제 몇 개 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총론이 제일 앞에 있는데 이게 개념상 뒤에 내용을 먼저 공부하시고 나면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자, 물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쭉 공부해 왔던 내용,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성립하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권의 유형 중에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저당권 등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전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별법상 물권으로서 가등기 담보권하고요, 양도 담보권 이런 것들도 앞에서 다 공부하신 주제입니다. 책 보지 말고요, 이거는 그냥 보고 외우시라고. 뭐 책 찾아봤자 의미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 관습성 물권이라고 하는 게 딱 한 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라든가 특별법에서 따로 물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는데 판례를 통해서 물권이라고 인정된 사례가 관습상 물권이라고 해서 두 가지입니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과 분묘 기지권. 자, 우리 둘 다 지상권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상권 파트에서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해 있다. 토지 소유자가 또 건물 소유자가 둘 중에 하나가 바뀌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계속해서 바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 불렀었고요. 또 하나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20년간 평온홍일하게 타인의 토지에다가 산소를 설치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산소를 제사 등을 지낼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관습상 물권의 범주가 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관습상 물권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권이라는 표현 대신에 배타적 권리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물권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아닌 걸 외운 게 아니라 인 것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관습상 물권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객체 등 관련해서 앞에 다 공부했던 얘기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동산도 있지만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부동산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건물 일부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 건물,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근데 이제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인정될 수 없다. 왜? 양도할 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100평 중에 딱 20평만 사고 팔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저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앞에서 쭉 공부해 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자료 못 찾아요. 자료 못 찾으니까 그냥 듣고 버리시라고. 그래서 아니 자료 계속 찾으시던가 알아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정착물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농작물하고 수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슈가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의 객체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 플랜카드 붙여갖고요, 농작물에다가 앞에 대밭, 파밭 이런 데다가 아무개 거다라고 물권을 공시를 하게 되면 자,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그 농작물만 사고 팔 수가 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수목도 나무만 가지고 이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이 나무의 소유권은 아무개한테 있다라고 플랜카드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도 물권의 공시 수단이 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특이한 거 하나 있었죠. 바로 자, 농작물, 정당한 권원을 없는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원래 그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특이하게 바로 경작자가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뒤에서 부합에 관한 개념 같이 또 묶어 설명드릴 테고,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플랜카드를 붙여놨을 때는 사고 파는 건 가능하지만 이걸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것,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것,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다 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소멸 청구에 관한 부분이었었죠.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근데 혹시 이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저당권적인 통제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돼야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주제와 연계가 되고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죠. 전세권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입니다. 이 전세권에 대해서 원래 경매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돼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게 되면 이때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이걸 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앞에 있었던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공부했던 걸 다시 이제 전체를 쑥 훑는 거야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큰 의미 없어요. 자, 농지만, 농작물만 이슈가 됐었고요. 문제인가요? 자, 보니까 물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셔서 1번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본권이라고 하는 것, 점유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성립하는 물권, 이걸 뭐라고 한다? 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은 본권이 아니지만 나머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은 다 본권에 해당이 되게 된다. 자, 2번 지문이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이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관습상 물권이다 라는 명제가 있으면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두 개만 관습상 물권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게 뭐라고요? 이런 거 없다고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이것만 관습상 물권의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걸린 공원을 점점점 해서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에 이것이 관습상 물권이라고 한다면 배타적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타적 권리에는 뭐만 포함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만 뭐가 된다? 관습상 물권이다. 그래서 표현을 좀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공원 이용권이라는 것은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을 옳게 구성을 했고요. 5번 점점점 관습상 물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자, 분묘기지권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두 개가 들어가야지 뭐라고요? 관습상 물권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외워서 쇼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전제가 되어야 될 게 관습상 물권이라는 표현, 배타적 권리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그 앞에 두 개밖에 없다고요.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두 가지만 어떻다? 관습상 물권에 해당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지금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해봤었고요. 그래서 답은 아까 4번으로 구성했네요. 근데 이 문제 맥락이 결국은 뭐라고요? 관습상 물권의 범죄는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만 관습상 물권의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좀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원래 이제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어떻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이건 어떤 사안이냐면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온 문제니까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매각할 때 이렇게 토지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토지 분할을 했던 사안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이렇게 일부 경계를 넘어서서 건물을 지은 경우가 있다. 자, 이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삐져나온 부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주 특이했던 판례고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 판례를 뒤지게 공부를 해봤자 그 후로 28, 29, 30 그 전에도 나오지 않았던 사례, 대단히 까다로웠던 문제였고요. 이번 질문은요. 한동 건물의 일부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에 의해서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해서 아파트 상가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이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구분 행위가 있으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게 된다. 자, 3번 질문요.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의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맞죠? 복숭아밭 앞에다가 자, 이 토지라든가 복숭아 나무는 별개 문제로 이 복숭아 내가 다 샀다. 홍길동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 복숭아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바로 홍길동한테 귀속이 된다. 이게 명인 방법이라는 개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라든가 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권리 공시수단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수목이라든가 농작물이라든가 미분리의 과실 이런 것들은 명인 방법을 통해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정도 토지에서 벌채가 돼서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건 이제 뭔 얘기냐면 동산이 되게 되는 거죠. 수목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토지 정착물, 즉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 돼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게 된다. 그런데 이제 5번 질문인가요?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좀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두 가지 있죠. 하나가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그냥 다 독자적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명인 방법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된다.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을 가지고 뽑았는데 사실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게 물권 파트, 총론 파트가 앞에 이런저런 얘기, 지금 틀린 걸 고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게 수학기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파트가 제일 까다로워요. 문제도 어렵고 출제 빈도도 떨어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민법 186조, 민법 187조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사례가 경매 얘기 있었죠. 경매 같은 경우는요. 등기 안 해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어떻다?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지요. 그래서 자, 대신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 저당권 말소 등기 이런 얘기하면서요. 불법적인 말소를 얘기하면서 이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 그래서 소유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은 소위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법, 자, 187조 상속공용증서 판결 경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따로 등기 없어도 다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이제 앞에서 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등기하게 되면 물권 취득하고 이전 등기하게 되면 또 물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쭉 해왔던 얘기를 이제 통쳐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트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진 않는데 바로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하고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구성을 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민법 187조 얘기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포괄승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자, 포괄승계, 자, 상속과 포괄유증 이런 게 있겠고 특히 등기법에서는 회사의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포괄승계인 포괄승계 사유가 발생하면 물권을 취득한 데서 우리 시험에서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어떻다 따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더라도 그 자체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자,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의 이슈 안 되죠. 수용하게 되면 각종 물권 소멸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이 사업 시행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수용 개시일인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대신 수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공용징수와 수용은 같은 말인데 다른 권리는 모두 다 소멸하는 게 원칙. 나중에 등기법에서 상지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서 그 뒤에서 등기법에서 설명드릴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형성판결 있게 되면은 바로 등기 없어도 물권을 취득합니다. 이거 이제 공유할 때 설명드렸던 주제예요. 자, 요거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형성 판결이라고 해서 자, 갑하고 을 사이에 협의해서 이 토지를 600평, 400평으로 분할을 하자라고 해서 A 토지, B 토지 이렇게 되어 있다 하십시다. 자, 둘이서 의사 합치를 하고 1000평짜리를 예를 들어 600, 400으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 A 토지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갑이 얼마? 60%, 을이 40%, B 토지도 갑이 60%, 그 다음에 을이 얼마? 40%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요, 협의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자,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떻다? 갑이랑 을은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자, 재판, 판결에 의해서 법원의 판사가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가 없어서 이렇게 땅을 쪼개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토지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따로 이 뭐죠?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지분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은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을은 B라는 토지를 소유한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A 토지와 B 토지의 등기부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만약에 갑이 법원의 판사가 A 토지를 갑이 갖고 그 다음에 B 토지를 을이 가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그때는 그대로 어떻다고요? 그대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아셔야 돼. 이걸 이름하여 공유물 분할 판결 또는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이제 판결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행 판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이 있었고 확인 판결이라고 하는 거. 확인 판결은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사가 여기를 나다닐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판결을 확인 판결이라 불렀었고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사가 이렇게 땅 쪼개 라고 하는 판결을 형성 판결. 그 다음에 이제 이행 판결은 이거잖아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을이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이 협력을 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갑으로 하여금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법원의 판사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라는 이런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을은 이 판결문을 들고 가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뭐라고 한다? 이행 판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 판결은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의미하게 되는데,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등기라고 하는 걸 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고,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판결문에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해서 다시 갑시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갑이 등기를 넘기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사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을이 자동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을이 이 판결문에 근거해서 등기 신청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떻다? 바로 물권 변동 효력,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매라고 해서요,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이때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등기 없더라도 법원에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이더라도 이때 매각 대금 완납하면 어떻다?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법정 이런 것들 나왔는데 큰 의미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건물의 신축이 있었죠? 건물의 신축.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래도 신축한 사람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한편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아까 중간 지문에도 있었지만 구분 행위라는 것이 있게 되면 구분 소유권은 성립하게 된다. 구분 소유권이 적어 있잖아요. 집합 건물, 구분 건물에 있어서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한 소유권을 가리켜서 구분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물권 변동 취득에 관한 것, 등기가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라는 내용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가 지금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하나 봐야 되죠. 요거 하나 이슈. 자,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자, 두 가지가 이슈가 되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 대응해서 협의에 의해서 공유물을 분할을 한다. 그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때는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죠. 다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과정에서 중간에 또 협의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역시 어떤 구조라고요? 등기해야지 물권 취득하고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계속해 왔던 얘기죠.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에게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고 결국은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떻다?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효 취득이라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대신 주의하실 게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어떻다?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좀 까다로워. 시효 취득 나오게 되면 분명히 등기 청구권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그때 약 올리는 지문이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던져놓게 됩니다.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라고 하는 것이 없더라도 어떻다? 성립하고 등기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권리가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고요. 그 다음 물권의 소멸 등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자 물권을 잃어버리는 과정도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을 잃게 되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등기를 넘겨줘야지 어떻다? 자신의 물권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해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자, 물권 포기 우리가 공유할 때 지분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합유 관련해서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바로
자,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물건 포기는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계속해 왔던 얘기.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지상권자랑 전세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이에 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라는 것이 필요하다.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등기 불필요한 경우 다 외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가볼까요? 바로 목적물이 멸실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등기 없더라도 다 그 물건은 소멸하게 된다. 그냥 항상 기본이죠. 그 다음에 자, 소멸시효하고 존속기간은 용익권에 관한 부분이죠. 용익물권.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그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처럼 용익물권에서 존속기간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이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다음에 우리 저당권하고 유치권에서 공부했던 주제 있었죠. 돈 갚게 되면 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자, 이때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유치권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등기 불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큰 이슈는 안 돼요. 자, 오히려 이 파트에서는 바로 이거 혼동이라고 하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묶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혼동이라고 하는 거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권리가 자, 귀속이 되게 되는데 뒤에 있는 권리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일단은 가장 기본이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토지 위에 갑의 X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지상권자가 자, 다 이 소유권을 단독 소유를 했다. 상속을 통해서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을은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모두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을의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없죠. 소유권만 가지고 있어도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을의 지상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바로 비교해 볼 게 이 사안이죠. 갑의 X, 자, 두 번째 항목까지 가볼까요? 갑의 X 토지 위에, 갑의 X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저당권, 병이 어떻다?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X 토지 소유권을 병이 취득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병이 토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병은 자기 땅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는데 굳이 뒤에 있는 저당권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바로 비교할 사항이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쟁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사안에서 2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1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이 병의 입장에서는 2번 저당권이 소멸했다 한들 존속을 시킨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어. 경매가 진행돼봤자 어차피 을이 먼저 배당을 받을 테고 남는 금액을 어떻다? 병이 배당을 받는다. 자, 근데
병이 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기가 자기 물건에서 배당 받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병명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할 테고, 한편 을의 경우를 가져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존속을 시키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합니다. 만약에 을의 저당권이 소멸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누가 병이 1순위로 배당을 받는 문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 병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아주 단순하게 가셔야 돼. 그 문제가 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꼬리가 달려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을 하게 된다. 요렇게만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병의 저당권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얘를 기준으로 뒤나 옆에 꼬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근데 을의 저당권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밑에 꼬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다?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요건 이제 나중에 그림을 그려보시게 되면 되게 간단해요. 단순화시켜야 돼. 꼬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될 거고,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도 이제 검토를 할 텐데 사안들이 대단히 단순하게 접근을 해 가시면 됩니다. 지금 제한물권 플러스 제한물권이 있는데 이것도 그래. 무조건 이제 꼬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로 해석하는 거야. 갑의 X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병이 어떻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던 사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란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뒤에 꼬리가 있다 없다? 꼬리가 없다. 그래서 병의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 잡게 될 것이고요. 근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 게 이 사안이죠. 갑의 X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한 사안이다 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상권자 을이 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지상권자 을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지상권도 가지고 있으면 원래 뒤에 있는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을 해야 되는데, 이 지상권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 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꼬리가 있으면 만약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병의 저당권자 병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당권자 병이 어떻다?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고요? 저당권자 병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때는 소위 이제 지금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혼동 얘기는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법에서 얘기할 때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사례를 던져주기 때문에 사례를 가지고 바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혼동까지 보셨고, 이제 문제 가지고 몇 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말이 더럽게 하는데 등기가 필요한 경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중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근데 이거는요, 문제 볼 것도 없이 지문 보면 빤히 나와요.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분묘 기지권의 취득. 요것도 포인트잖아. 등기 필요 없죠? 분묘 기지권은 20년간 평온 공인에게 타인의 토지에다가 산소를 설치한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분묘 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묘 기지권의 주요 취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상속에 따른 소유권 취득, 상속, 등기 없어도 취득을 하게 된다. 간단한 주제고요. 법정 저당권의 취득에서 법정 저당권이 뭔지 몰라. 그래서 법정 들어가 있죠.
법정 들어가 있죠? 법률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성립하는 권리를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정은 다 등기가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상권 할 때 엄청 강조했었잖아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없어도 소유자나 그 소유자의 승계, 토지 소유자의 승계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법정은 무조건 그렇고요. 답은 5번 되나요? 점유 취득 시효에 따른 취역분의 취득에서 자, 이 취득 시효 중에서 분묘 기지권이 아닌 바에야 자, 등기 청권을 행사해서 상대방한테 등기를 받으면 어떻다? 취득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점유 취득 시효 주요 출제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건 우리 민법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만 민법 규정에서는 등기 청권이 발생할 따름이고 따라서 등기해야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등기 필요한 경우 하게 되면 대부분이 아까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얘기 점유 취득 시효 이걸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등기 필요 없는 경우를 우리 민법에서는 주로 규정을 하고 있죠. 민법 187조에서 쭉 나열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지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상속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거 법정갱신 법정 들어가면 어떻다?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그 존속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법정갱신 있으면 자, 등기 안 한 상태에서도 바뀐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전세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신축하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현물 분할의 합의라고 돼 있죠. 공물 분할 판결에서는 등기 없어도 단독으로 이미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 공물 분할의 합의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아까부터 등기해라. 아까 이렇게 봤잖아요. 어떤 토지가 1000평인데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이 됐다. 둘이서 현물 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A라는 토지, B라는 토지. A라는 토지를 보니까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B라는 토지를 보니까 갑이 60%의 지분, 을이 40%의 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분 이전 등기에서 을에서 갑의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갑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에서 을로의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B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자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아까 공유물 분할 판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렇게 공유물이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등기와 무관하게 그대로 지분, 등기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도 이 A라는 토지는 누가 소유하고 갑이 소유하고 B라는 토지는 누가 을이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답은요 4번 뽑았고요. 구분 건물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구분 행위라는 것이 키워드인데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지금 눈치를 좀 채셔야 돼. 등기 필요한 거, 점유 취득 시효 요거 하나 이슈가 되고요. 등기 필요한 게 현물 분할의 합의라고 하는 거, 등기 필요 없는 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고 하는 거, 요걸로 거의 다 문제가 구성이 돼요. 나머지 상속이나 경매나 이런 것들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지문 속에서 법정 나와 있으면 어떻다고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4번 그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 주제. 자,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우리 두 가지 외웠습니다. 점유 취득 시효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취득 시효에서 분묘 기득권을 제외한 취득 시효는 시효 취득은 다 등기 있어야지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유물 분할 판결하게 되면 등기 없어도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 분할을 합의를 한다. 현물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문제 보니까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까지는 좋은데 중간에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이 됐다. 이건 판결이 아니죠. 두 사람의 의사의 합체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기로 한 것이죠. 이거는 그냥 협의 분할과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다 등기해야지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갑이 아까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서 지금 이 사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 사안에서 지금 요렇게 자 분할하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게 아니라 중간에 지들끼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으면 결국은 이건 협의에 의한 분할과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자 등기가 있어야 되는 경우 1번이고요. 법정 나와 있죠. 그리고 좀 어려운 게 시효 취득할 때 착각하는 게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어떻다? 동분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 할 수도 없고 등기도 필요도 없다라고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서 포인트 경매서의 소유권 취득, 경매서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 권리를 취득을 한다. 법정 갱신 나와 있죠? 그 답은 1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나오게 되면 다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그래서 이 파트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 물권을 쭉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공부 좀 앞에 다른 개별적인 물권을 공부하시게 되면 뒤에 있는 물권의 의미, 물권 총론 얘기는 오히려 쉽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이것도 이미 봐왔던 주제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엔 영향이 없다. 주로 저당권 할 때 공부했던 주제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불법적으로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 구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서 매수인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서류를 조작을 해서 불법 말소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지 소위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근데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 특히 주임법을 가서 공부하게 될 주제가 자 우리가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텐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대항력의 효력 발생 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에 해당된다. 그래서 주임법에서 지금 뭐죠? 주민등록을 중간에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선 변제권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의미.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이걸 틀렸죠? 우리가 앞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 또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본 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 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등기법 얘기랑 관련되는데 사안을 이렇게 봤었죠.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갑 소유 X 토지에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을명의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X 토지에 대해서 을명의로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성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은 경우가 있으면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 가등기에 서 나중에 본등기를 해야만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때 좀 살 붙여볼까요? 갑이 이 문제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팔아먹을 수 있다. 병 명의로 등기가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이 가등기를 했던 가등기 권리자 을이 을 명의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본등기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가는 거죠. 가등기의 순위를 활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면 을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자, 이 을이 소유권을 먼저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병은 논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갑이 두 번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미 먼저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꼴이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에서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게 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서 이루어진 등기 중 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는 것은 모두 직권 말소,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을이 꼭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싶으면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바로 가등기를 하는 방법. 그런데 실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가 된다고요? 본등기 했을 때.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 파트에서 장래효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효인 법률 행위.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하나 해지라고 하는 것도 장래요. 기한의 도래도 장래요. 그 다음에 이 얘기죠. 바로 가등기간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취득 시기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 데서 장래효라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게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다시 매수한 사람은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부분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 자, 사실 2번 지문 어떻게 보면 1번, 2번 정도 최대 3번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주로 나오는 게 1, 2, 3번 정도가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4번 의미 없고요. 5번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포인트 뭐야? 관습상 법정지상권 양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앞을 보지 말고 다시 우리가 앞에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어떻다? 등기가 필요가 없다. 자, 등기 없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이 문제의 법정지상권을 양도를 하고자 할 때는 이전 등기라는 걸 해줘야지 바로 그 법정지상권을 매수한 사람이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했던 얘기고 4번만 좀 특이했던지만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요. 너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는 해봤자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 자, 물권의 소멸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 시에 걸리지 않는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소멸 시의 문제. 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20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다 해서 우리 한번 민법 총칙했던 거 기억해 볼까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동철, 상초, 취해해라고 하는 거. 동의, 철회, 상계, 취인, 취소, 해제, 해지라고 하는 거.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게 될 것이고요.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일종, 중요쟁점 아니고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 저당권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 포기할 수 없다. 옳은 거죠? 다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근데 앞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자기가 권리를 포기해버리면 자기가 뭐 포기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뒤에 저당권자도 다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 식의 취지.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기간의 말대로 말소 등기가 없어도 소멸하게 된다. 오른편. 자, 갑의 토지에
의리지상권을 취득한 뒤, 자, 볼까요? 갑소유 X 토지에서 의리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병이라고 되어 있죠. 병이 어떻다?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때 이 토지 병이 토지 소유권을, 자, 다시 그 토지의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병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죠. 그림 그려보니까 병이란 저당권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자 병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그 소유권의 처분을 목적으로는 저당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병의 저당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병의 저당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옆에 뒤에 꼴이 없거든요. 꼬리가 없으니까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혼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드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물권 총론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